안녕하세요. 김정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캡컷 이용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컷을 실행시키고요. 자, 캡컷을 실행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것들은 지금까지 캡컷으로 작업을 했던 자료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작업 중이던 건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끝내고 나오게 되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중이던 거를 저장을 하는 거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미리 그 스마트폰 갤러리에 원하는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을 충분히 준비를 해 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진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 좀 봤고요. 오늘은 동영상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들을 쭉 보여주는 이 라이브러리 창이 뜨고요. 여기서 동영상 또 사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동영상에 있는 항목에서 원하는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붓글씨 쓰는 영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일단 편의상 영상을 하나만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2개, 3개 이상을 불러와서도 작업도 가능한데요. 일단 기능을 알기 위해서 한 장만, 이 동영상 파일 하나만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밑에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 부분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 보이는 화면이 모니터죠. 모니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영역은 이 영상이 몇 분짜리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마지막에 내가 작업한 걸 취소하거나 취소한 작업을 되돌리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영역, 여기가 실제 작업을 위해서 이제 훑어보게 되는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많이 부르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이는 것들은 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아이콘들이 쭉 나란히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자,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불러와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영상을 촬영할 때 들어간 오디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디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배경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주고 그 상태에서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뭐 영상과 상관없이 또 다른 나레이션이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에 있는 오디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맨 앞에 보이는 이 버튼, 이게 뭐냐면 클립 오디오 음소거라고 하는 버튼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영상에서 사운드가 꺼집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영상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난 영상에서 소리를 들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있던 동영상에 원래 있던 오디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는 클립 오디오 음소거를 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커버는 영상의 맨 앞부분에 들어가는 일종의 제목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영상이 시작되는 게 좋으니까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버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영상에서 선택이 있고 업로드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선택은 현재 있는 이 동영상에서 원하는 장면을 쭉 넘겨보다가 나름대로 괜찮다 싶은 장면을 나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는 뭐 이런 장면을 이거를 첫 시작하면서 쓰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영상과 상관없이 내가 별도로 찍어 놓은 사진으로 이 커버를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거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템플릿 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가 있습니다. 템플릿 사용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서 글자만 이제 수정해주는 형태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템플릿 필요 없으면 그냥 여기서 텍스트 추가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템플릿을 사용하지 말고 텍스트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글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저는 붓글씨 여기 써보겠습니다. 붓글씨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쭉 움직여서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스타일, 뭐 색깔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언제든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요 위쪽에 있는 요 버튼 얘를 누르게 되면 글자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있는 것들로 다 편집 효과를 넣기가 좀 싫고 좀 더 만들어져 있는 멋진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편집 효과를 들어가서 보시면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이런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풍선 선택하시게 되면 뒤에 배경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건데 저는 이건 사실 해보니까 그닥 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이제 선택의 차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라인을 좀 진하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좀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글씨의 크기를. 그러면 화면에서 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다가 벌리면 이렇게 벌리게 되면 글씨가 커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거 위치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도 눌러서 회전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눌러서 움직이면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잘못해서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커버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위치로 움직이거나 회전도 시키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게 한 개가 복사가 됩니다. 티는 안 납니다만 이 상태에서 붙잡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요걸 누르게 되면 지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커버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동영상 편집은 사진 편집하고 좀 달라서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면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영상을 찍을 때 보통 내가 주제가 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금 일찍 찍기 시작해서 실제 끝나고 약간 뒤에까지 좀 더 찍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편집할 때는 대부분 앞과 뒤를 좀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쓰이는 기능이 아래쪽에 있는 편집에서 여기에는 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까지 움직여 가서 분할을 누르게 되면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뉩니다. 나뉘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하얀색 버튼이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우고 싶은 것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 지우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쭉 보다 보니까 뒤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뒤로 쭉 넘어가서 지우고 싶은 부분까지 가서 저는 여기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편집해서 분할 그러면 또 역시 이렇게 나뉜 거고 그럼 뒷부분을 지우고 싶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 버튼 눌러주면 지워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일에 중간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지우고 싶은 부분의 시작 부분을 가서 놓고 편집해서 분할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끝부분을 가서 분할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 지우고 싶은 가운데 부분 선택해서 삭제 누르게 되면 얘가 지워지면서
이 뒤에 있던 영상이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중간에 건너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편집에 있는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분할은 이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몇 번이든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속도는 이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좀 빨리빨리 플레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 빨라서 약간 천천히 플레이하고 싶거나 그럴 때 쓰이는 기능이 분할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기능들은 좀 보시면 이 영역을 손가락 두 개로다가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이렇게 손 두 개로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므려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당으로다가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빨리 플레이 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을 보면은 현재 2분 21초짜리 영상인데 만약에 얘를 0쪽에 가깝게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움직임이 되게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요. 만일에 얘를 1보다 빠르게 2, 3 이렇게 놓게 되면 그만큼 빨라지니까 시간이 많이 줄겠죠. 따라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다시 1x로다 놓게 되면 이제 이건 기본 속도일 것이고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났으면 여기에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클립 안에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게 일반이고요. 그 옆에 보면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곡선은 선택된 클립 안에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자 지정은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일일이 편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만들어진 거를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자, 일단 뭐 몽타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점점점 빨라졌다가 갑자기 쭉 느려졌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와서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총알 눌렀더니 처음에 좀 빨리 가다가 중간 부분쯤에는 이제 약간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점점 빨라져서 또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속도를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만일에 이게 마음에는 드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조절하고 싶어. 그럴 때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얘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거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중간 부분 더 빠르게, 얘는 더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점 하나 좀 더 추가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부분에 가서 비트 추가, 또 원하는 부분에 가서 비트 추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빨라졌다 가장 느려졌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시면 느려졌다가 다시 넘어가면서 이제 빨라졌다가 또 다시 느려졌다가 또 다시 빨라졌다가 또 다시 느려졌다가 이런 식으로 다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됐으면 여기에 있는 요 체크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제일 앞에 있는 맞추기에 눌러서 그냥 원래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게 속도 조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서 볼륨,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원본 영상에도 오디오를 없앴고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먼저 좀 본 다음에 이 볼륨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션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자, 제가 지금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누르게 되면 인 하게 되면 시작 부분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렇게 되면 플레이 시켰을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고,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기간 이걸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여기 보이는 요 명령만큼 그 효과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레이 시켜 볼까요? 천천히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의 효과를 넣어준 거고, 언제든지 여기서 원하는 대로 효과를 주게 되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아까 인이 있었고 아웃이 있었습니다. 아웃은 끝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인과 아웃을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여기서 아웃을 주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앞에 있던 인은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웃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효과를 넣어주게 되면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효과를 줄 때는 인, 아웃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영상에서 나는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보시면 인, 아웃 말고 콤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사진 갖고 하면서 한번 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콤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영상 전체에 먹는 거죠. 선택된 클립 전체에. 그리고 뒤에 것도 선택해서 여기다가는 자, 뒤에 있는 거 한번 해줘 볼까요? 되게 종류가 많죠. 예,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렇게 효과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느낌이 희한한 그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여기 보이는 콤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효과를 주게 되면 나중에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 플레이 시켜서 보는 거는 미리 보기라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단 흉내를 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거칠게 보이거나 화면이 건너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 눌러서 동영상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편집에 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었었고요. 삭제는 아까 보셨었죠. 불필요한 거 선택해서 지우는 거,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뒤에 있는 기능들은 앞부분에서 중복되는 것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요거 필터하고 편집. 먼저 편집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는 아까 넣어줬던 애니메이션 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시기가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은 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애니메이션 일단 빼놓고 그러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들어가면 회전 90도씩 회전시키는 기능이고요. 미러링은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상을 찍었는데 화면이 약간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비율을 조정해 줬는데 화면이 특정 방향보다 너무 이렇게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기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가서 보시면 그 다음으로 보실 건 필터는 사진에 이제 어떤 색감들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색감을 넣어줄 수 있는데,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좀 달라지죠.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추천 옆에 일상, 페인팅, 한국 드라마, 질감에서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효과를 주시게 되면 색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내주는 게 여기에 있는 필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중복되는 기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해서 저는 이거를 원본 내로다가 16덱으로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셔서
지금 편집하고 편집 안에 있는 내용들만 맞네요. 예, 그리고 나가서 보시면 이제 오디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불러올 때는 보통 오디오를 배경마다 쭉 깔아줄 경우에는 제일 첫 영상 시작하는 부분부터 쭉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맨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디오를 넣어주게 되면 현재 가운데 보니 이 하얀색 기준선, 여기서부터 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넣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번거롭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 시작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오디오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눌러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추천, 그러면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인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눌러서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서 뭐 리듬, 여행, 브이로그, 로맨스, 치료, 신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카테고리 내에서 저는 로맨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뭐가 됐든지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요것들, 이게 이 음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거 영상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자체가 2분 21초짜리인데 음악이 좀 짧아요. 길이가 보니까 대체로 음악 길이들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음악을 일단 넣어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거 한 개 넣어줘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음악이 쭉 들어가죠. 그런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면 영상은 안 끝났는데 이렇게 음악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이 영상을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음악을 또 넣어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운드를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캡컷이라고 하는 앱이 다른 동영상 편집하는 앱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동영상 편집하는 앱들은 어지간한 이제 앱들은 이렇게 음악이 동시에 2개 이상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겹쳐서 음악이 플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색깔이 약간 바뀌면 이 상태에서 얘를 뒤로다가 보내게 되면 한 줄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끝나고 이어서 그 다음 게 이렇게 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느냐면, 자, 이게 겹쳐서 만일에 이렇게 겹쳐 놓고 이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에서 얘를 좀 자르고 싶다, 위에 거를 또는 밑에 걸 자르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르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뒤에 보이는 이 하얀색 버튼 얘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음악이 여기서 끝이 나고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음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앞부분을 좀 자르고 싶다, 그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보니까 음악의 길이가 얘도 지금 뒤가 좀 남네요. 그럼 꾹 눌러서 이렇게 뒤로 다 보낼 수도 있겠죠. 딱 맞춰서. 그리고 중간 부분도 얘는 또 도로 늘려놓을게요. 아까처럼 원래대로. 그러면 중간 약간 비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악을 원하는 대로 맞춰놓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다가 요걸 만나는 순간부터 또 음악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음악의 볼륨을 조절해 준다거나 뭐 페이드, 분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일단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요것까지 지금 보게 되면 또 너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빠져나가셔 가지고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사운드 옆에 편집 효과라고 있습니다. 얘는 특수 음향 효과 같은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What? 뭐 여기 보면
퍼포먼스, 뭐 매직 이런 것들 중에서 뭐 파이트 그러면 웃는 거겠네요. 이거는요. 트랜지션, BGM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뭐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소리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매직에서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음악 끝나고 중간에 효과음들하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음향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에 관련된 효과들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빠져나가서 사실 오늘은 이 PIP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이 PIP 기능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만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간에 뭐 자료 화면 같은 게 좀 필요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앵커가 뉴스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옆에 자료 화면으로다가 뉴스 그 뭐 사건 사고 영상이 나온다던가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PIP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IP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무료로 다 제공하는 동영상 앱 중에서 PIP 기능을 하는 제공하는 동영상 앱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고급 앱들 중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 기능이 되게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컷은 그런 면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PIP 누르시고 PIP 추가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동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사진을 먼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추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너무 크기가 커요.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실 수도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리면 줄여지는 거고요. 한 손가락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PIP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시간을. 또 PIP를 하나 이상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PIP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동영상 한번 불러와 볼까요? 동영상을 이런 걸 한번 불러와 볼까요? 너무 길구나. 좀 짧은 걸로 30초짜리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또 한 개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다른 데서 제가 이 캡컷을 강의하느라고 그때 샘플로 다 만들어 본 영상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원하는 곳보다 위치도 있게 이동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플레이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이제 요 불러온 동영상에 있는 음악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PIP로다가 영상을 추가하거나 줄여주거나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불러온 영상에 있는 소리는 안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얘를 누르신 다음에 보면 밑에 분할도 있고 속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다 볼륨 조절하시면 돼요. 낮춰주게 되면 원래 있던 사운드만 들어가고 아까 여기에 있던 오디오는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얘를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속도 눌러서 일반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확인. 그럼 되게 빨리 움직이겠네요. 음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봤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이거 혼합 모드. 혼합 모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선택되어 있는 요 걸 기준으로 뒷 배경하고 투명도가 있게 들어가서 겹쳐서 보이는 효과를 내주는 거거든요. 일반은 이렇게 보이는 게 맞고 어둡게 하면 두 개 중에서 어두운 부분이 많이 보이게 밝게 하면 더 밝은 부분이 많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만일에
밑에 있는 영상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여기에서 혼합 모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뒷배경이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게 효과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 번씩 눌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PIP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OK 누르고 나가시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지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빠져나가서 PIP 보셨고, 그 다음에 편집 효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화면에 이런 식의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만일에 뭐 좀 화려한 효과들 이런 것도 넣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이런 효과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효과들을 넣어주실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여기 보시면 인기, 기본, 뭐 빙, 분위기, 예능 가서 되게 많으니까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골라서 선택하시게 되면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내주는 거고요. 저는 분위기에서 이런 거 한번 넣어줘 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됐으면 위에서 요거 누르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얘를 만나면 이렇게 화면도 뭐 풀어지는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 요만큼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요만큼 선택했던 얘도 역시 앞뒤로다가 하얀색 버튼 보이죠. 눌러서 움직이면 그 효과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이는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들 해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빠져나가셔서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역시 또 다음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셨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PIP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그 오디오 두 개 이상 불러올 수 있는 기능,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영상이 한번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해상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속도는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마지막에 밑에서 내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옵니다만 동영상을 내보내는 중에는 캡컷을 끄거나 화면을 잠그지 마시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홈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끄거나 그러면 이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실 캡컷이 광고가 안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틱톡의 공유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방금 전에 작업한 게 이 자리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홈 버튼으로 빠져나가셔서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방금 전에 만든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2분 21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우리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하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캡컷 두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이 동영상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까지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더 하고 나면 캡컷을 끝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거의 끝나고 나면 이제 물론 이제 복습 차원이긴 하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강사였습니다.